특검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불려서 조사를 받는데 요거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대답 거의 안 했는데 허위 경력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다는 거는 이거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뭐 참고인 신분, 그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간의 그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해서는 쭉 선거 과정에서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낯선 질문들이 없을 거예요. 답변 내용도 낯선 것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허위 경력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설령 이게 내가 부인하고 부인한 것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크게 형량이나 양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부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또는 경험한 대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설령 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진실이 상식적인 선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로 보인다면 그럼 얻을 때 인정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양형이 과다하게 나올 것 같으면. 그런데 사안이 만약에 경미하게 되면 그냥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경험하고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미하면. 그런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계엄날 계엄군에 이제 총구를 잡은 장면을 두고 좀 논란이 있죠.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현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이제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보신 것처럼 김현태 전 단장이 저렇게 증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안기령 부대변인도 입장을 했어요. 요거는 두 분 얘기 생각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떻게? 저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윤석열 씨가 우리한테 한 2, 3일 전부터 알려줬습니까? 그 10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본인이 화장을 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보디가드 2명을 데리고 오고 뭐 크리티컬한 스킬을 이용해서 총을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 아까 본인의 죄를 좀 더 낮춰보려고 하는 본인의 몸부림인 건 저는 알겠습니다만 예. 저 얘기를 듣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지? 전혀 예를 들면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어떻게 시민을 폭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을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총은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위협은 누가 당한 겁니까? 시민이 당한 거고 시민은 그런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막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재판정을 너무 쉬워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판사가 명확하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대부분 저런 재판이 주기현 판사 재판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매우 지금 안 좋은 일이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성 평론가. 네,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현태 단장이 어쨌든 그 개헌군을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저는 대단히 아주 책임없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쳐요. 물론 안기령 부대변인이 사실은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보디가드도 사전까지는 몰라도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본인의 신변안전 위협이 걱정돼서 그렇게 좀 용역 회사 직원들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연출된 장면 좀 화면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말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컷을 받는 그런 이제 좀 연출 장면이 있어서 저게 의도되거나 조금 준비됐다고 쳐요. 예.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자체가 군인들이 저렇게 행동했던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하들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그냥 막 침묵을 지키거나 여기서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예. 저기에 대해서 상황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언가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분산시키려는 저건 지휘관으로서 저는 모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설령 안기령 부대변인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는 쳐도 그건 개인의 준비 상황으로 놓고 볼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화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저는 지휘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실제 계엄군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던 군 내부에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은 물론 약물까지 사용하려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등의 일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인과 시민을 잡아 가두고 고문 협박해 내란 세력이 바라는 영구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짝두를 왜 준비를 했죠? 그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노상원 사령관하고 문상원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위협의 목적이었다고 저렇게 증언하는데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게 이 문건입니다. 이게 군 내부의 문건이라는데 여기 보면 협상, 숫자가 써져 있어요. 협상이 있고 2번이 고문입니다. 고문. 3번이 자백유도죄고 글쎄 심형보죠. 고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의 단어죠. 예.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문서를 공개하고 했었는데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뭐 내란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규정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는 말이 한 가지 있죠. 그러면 만약에 12.3의 밤에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 문건에 있는 형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성공을 거죠. 했다면? 네네. 그래서 한복판에서 같이 이제 계속 조사도 받고 왔던 입장에서 지금 저 많은 것들이 자백을 받아낸 데 결론에 귀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백을 받아서. 근데 그 과정 수단은 정말 끔찍한 것들 그리고 블랙 의원들이 기존에 제보했던 걸 보면 더 끔찍한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약물 이런 부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제보를 받고 잘 모를 때 박선원 의원께 여쭤보고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정확한 정보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들은 성공을 하고 합법적인 걸 가장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자백을 받아서 이걸로 법적 처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거의 그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포장을 내렸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성공했을 때 어떨 것이냐. 그 모습이 저 페이퍼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했던 계획까지는 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가 중요한 건 이 문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내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작성했을까? 그러게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작성 개선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내란 이전에 했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집 당일이라고 나와요. 수집 당일은 아마 12월 3일이었겠죠. 여의도 30-40명 수거, 언론 쪽 100에서 200명 수거. 그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D+10에서부터 D+30에서 60 서울의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수첩에 나와 있는 수거된 대상을 수거를 해서 일부 같은 경우 에이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배에 태워서 막 죽이는 폭침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닌 사람들은 또 데려다가 저렇게 고문을 통해서 사건을 위조시켜서 계엄의 정당성들, 내란의 정당성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여기에 얼마만큼 연루되는지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롯데리아에 회동했던 사람, 그 당시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와 노상원 씨가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 진술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전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예측할 것을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전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저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계엄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박선원 의원이 12월 3, 4일인가요? 하여튼 유튜브도 본인이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때 곽종근 전 특수본사령관 데려다가 놓고 뭐 이 말을 바꿨니 안 바꿨니 그 유도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을 함으로써 오히려 곽종근 씨의 진술이 오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제공한 당사자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사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이런 문건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문건이 어떻게 본인이 정리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되죠. 이건 국민께 신뢰죠. 정확하게 출처와 관련돼서 일단 뭐 정보위원회든 누구든 간에 명확한 신빙성 있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 그다음에 국민께 발표하는 게 도의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얘기 자체가. 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본인이 밝힐 수도 없는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본인이 정리한 문건을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조금 성급하지 신빙성을 않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 그걸 발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국회 내에서 논의를 비공개로 하든가 해가지고 예. 철저하게 밝혀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저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모의잖아요. 그럼 저거는 사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 재판 진영에서 공개 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황당한 모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예, 저도 내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정부나 군 내부 문건의 형식이 없어서 좀 궁금했는데 이제 박선원 의원 측에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란 특검이 이걸 조사하는 건 아닙니까? 내란 특검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란 특검이 이런 것 때문에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예. 그다음에 드론 사령부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외환죄까지 지금 검토한다고 해서 국방부 내 관련 개선들의 사무실은 다 털었어요. 예. 근데 왜 이건 왜 못 털었죠? 근데 왜 이거는 왜 1년이 더 넘은 시간에 박선원 의원의 손에서 재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게 지금 윤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아니 좋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지금 뭐 특검을 연장해야 되고 의혹이 규명 안 된 거는 다시 종합특검을 해서 넘겨야 되고 이런 여론이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특검이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왜 구속영장 기각률은 50%에 이르지? 이런 지금 의혹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내기 위해서 박선원 의원이 약간 각색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것들이 말씀 그대로 내란 특검이든 재판적이든 나와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피의자들과 공방을 벌여야지 일방적 주장을 하는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면책특보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검증합니까? 예. 그럼 수사기관은 넘기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렇다면은 박선원 의원의 책임을 갖고 내란 특검에 이걸 제보를 하든지 넘기든지 아니면 익명성이 있는 사람을 그쪽에다가 뭐 알려주든지 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한다는 거 저는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얘기만 듣고 다음 내용. 네, 지금 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론으로 말씀 주셨는데 박선원 의원께서 저런 자료를 확보했다. 당연히 특검에 지금 이제 14일 날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예. 넘겨서 특수본에 가서 가든 종합특검으로 묶어서 하든 계속 진행이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첩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는 예.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확실하게 저것도 조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마 그렇게 제보를 하고 하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